자, 오늘은 제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집에 동파가 나서 제가 한 이틀째 못 씻는 몰골이거든요. 해서 그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런 식의 공간감 넘치는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상당히 많은 팁이 함께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는 저희 학원 수강생과 함께하는 지금 비대면 수업 녹화본이거든요. 해서 중간중간 제가 수업 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N 눌러서 컴포지션 이름을 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리셋은 HDTV 1080-29.97, 듀레이션은 30초 줄게요. OK 누르고요. 화면상에다가 원하는 글자를 하나 써주세요. 저는 제 닉네임인 띵킹프로그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홈, 컨트롤 홈 눌러서 화면 가운데에다가 두시고요. 저는 지금 오른쪽에 캐릭터 패널에서 채우기 속성은 이거 눌러서 없애놨고요. 가장자리, 외곽선 속성만 살려놨거든요. 요 왼쪽 아래에서 외곽선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네온사인 느낌이 좀 더 예쁘게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를 템플릿화를 시킬 건데, 만약에 우리가 영상을 다 완성하고 나서 글자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 글자 하나만 딱 변경해주면 결과물이 알맞게 변할 수 있도록 이 글자 자체를 템플릿화 시킬 거예요. 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프리컴포즈 한 다음에 이름을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보통은 템플릿화를 시킨다고 하면 리브얼 속성을 많이 써주고 무브얼은 그룹화할 때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글자 레이어는 리브얼 프리컴포즈가 불가능해요. 그 이유를 잠깐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글자 레이어는 글자 레이어만의 특징인 애니메이트라는 속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프리컴포즈를 할 때 이렇게 프리컴포즈 해놓으면 엄연히 이거는 개념적으로는 이제 다른 레이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프리컴포즈를 할 때 무브어를 하게 되면 레이어와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 효과, 모션들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그룹화를 시켜주는 게 무브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브얼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리브얼이라고 하는 건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밖에 남겨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프리컴포즈 했었을 때는 엄연히 다른 레이어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다른 레이어가 되는 거에는 이런 애니메이트란 속성이 안 들어있어요. 이 속성은 무조건 글자 레이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속성을 밖에 남길 수가 없어서 리브얼 프리컴포즈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해서 이름을 텍스트라고 지어주시고 무브얼로 프리컴포즈를 해서 OK 누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얘 외곽선의 색깔을 변경해주지 않았는데 필 효과를 이용해서 색상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진행될 것은 이 레이어를 계속해서 복사하면서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색깔도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이렇게 복사한 레이어들을 전부 색상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 귀찮은 작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이런 노가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색상을 바꿀 수 있는 컨트롤러, 리모컨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에서 오른쪽 클릭, New에 널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이름을
컬러 컨트롤러 라고 변경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 위에 있는 효과에서 컬러 컨트롤이라는 효과를 검색하시면 익스프레션 컨트롤 카테고리에 컬러 컨트롤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적용할게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컬러 팔레트가 보이는데 이거는 당장에 뭐 변경을 한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당장에는 아무 의미 없는 빈 껍데기예요. 마치 리모컨과 똑같아요. 리모컨도 처음에 제작이 들어가면 그 버튼들 다 원래는 고무죠. 그냥 이 버튼들은 고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지만 리모컨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고무들의 회로를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주잖아요. 회로를 연결해서 뭐 전원 버튼이 되고 뭐 채널 변경 버튼이 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된단 말이죠. 이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익스프레션 컨트롤 카테고리에 있는 것만큼이나 익스프레션이란 기능을 활용해서 회로를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의미 부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컬러 컨트롤러에 컬러 속성 열어놓고요. 텍스트 레이어에 컬러 열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텍스트 레이어의 필에 컬러를 자, 스탑워치를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익스프레션 창을 열어주시고 여기 있는 익스프레션 포인트를 드래그를 해서 컬러 컨트롤러의 컬러에다가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컬러 컨트롤러의 컬러를 수정을 해보면 텍스트 레이어의 색이 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텍스트 레이어를 복사해서 막 배치해 볼게요. 그 다음에 컬러 컨트롤러의 색깔을 변경시키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색상을 원하는 색깔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복사해 놨던 건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네온 사인의 느낌으로 빛을 내볼게요. 텍스트 레이어를 컨트롤 D 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이름을 네온 빛이라고 할 거고요. 네온 빛 레이어에 글로우 효과를 적용하도록 할게요. 자, 벌써부터 반짝거리는 느낌인데 왼쪽에서 글로우 레디우스 값을 좀 올려서 빛의 반경을 증가시켜서 좀 더 뽀얀 느낌이 살아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레이어와 혼합을 위해서 블렌딩 모드를 얻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더 쨍쨍한 느낌이 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온빛 레이어에 오퍼시티를 이용을 해서, 단축키는 T죠. 오퍼시티를 이용을 해서 불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이 모습을 연출을 할 거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널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이름을 오퍼시티 컨트롤러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슬라이더 컨트롤이라는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치값이 하나가 보이는데 이것도 당장에는 의미가 없는 숫자이고요. 얘도 회로 연결을 통해서 의미 부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슬라이더 컨트롤에 슬라이더 열어놓고 네온빛에 오퍼시티 열어놓으세요. 자, 오퍼시티를 익스프레션해서 슬라이더에다가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슬라이더 컨트롤에 슬라이더 값을 움직이면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애초에 오퍼시티라는 값 자체가 0에서 100까지만 수치값을 줄 수 있죠.
그에 반해 슬라이더 컨트롤은 마이너스 값, 플러스 100 이상도 숫자가 변경이 돼서 이 슬라이더를 여러분 임의대로 0에서 100까지만 수치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자, 뭔가 깜빡깜빡하면서 불이 켜지게 만들어 볼게요. 자, 저는 1초에 와서 슬라이더를 0으로 만들어 놓고 키프레임을 일단 찍을 거고요. 한 1, 2프레임 정도만 뒤로 가서 슬라이더 값을 살짝 올려놓고 또 1, 2프레임 정도만 뒤로 가서 슬라이더 값을 또 낮춰놓고 또 1, 2프레임 정도만 뒤로 가서 슬라이더 값 올려놓고 이렇게 깜빡깜빡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00의 숫자가 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생을 해보시면 깜빡깜빡하면서 불이 켜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컬러 컨트롤러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이 켜지기 시작을 해야 이 색상이 제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해서 자, 컬러 컨트롤러의 컬러에다가 키프레임을 찍을 거예요. 나중에서야 이 색깔로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한 이쯤 돼서 컬러에 키프레임을 찍어 놓고 이 전으로 역행해서 색상을 어둡고 탁한 색상으로 변경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생을 해보면 어둡고 탁한 색상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정한 색상으로 변경이 되겠죠. 재생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밝아지면서 네온 사인의 불이 켜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뒷배경을 구성하는 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오늘 준비해드린 스톤 텍스처, 이 사진을 컴포지션 만드는 아이콘으로 드래그를 하셔서 스톤 텍스처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을 벽이라고 수정을 좀 할게요. 그리고 요거 예제 따라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준비해드린 벽은 조금 밝아요, 이미지가. 그래서 벽 자체의 이미지를 좀 어둡게 만들어 볼게요. 레벨 효과 적용하셔서 왼쪽에 보시면 이 레벨 효과의 위쪽은 대비를 나타내는 칸이고요. 아래쪽이 밝기를 조절하는 칸이거든요.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래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왼쪽으로 쭉 당겨서 이미지를 억지로 어둡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메인으로 돌아오시고요. 프로젝트 패널에 벽 레이어를 메인의 맨 아래쪽에다가 두고 3D 레이어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D 레이어를 체크하니까 아이콘이 이렇게 생긴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2020 버전 최신판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벽을 뒤에 왼쪽 오른쪽으로 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벽 레이어를요 먼저 뒤쪽으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포지션을 눌러서 Z축 포지션으로 500만큼 뒤로 보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시점 자체가 완전한 이제 평면 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얼만큼 뒤로 간 건지 가늠이 안 되잖아요. 해서 시점 변경을 해서 좀 얘가 얼마만큼 뒤로 갔는지 가늠이 잘 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전 버전까지는 카메라 레이어를 생성해야 시점 변경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아니면 이쪽에 액티브 카메라를 통해서 프론트, 레프트, 커스텀 뷰
이런 걸 통해서 시점 변경을 할 수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액티브 카메라에서 시점 변경을 카메라 레이어 없이 할 수 있게 됐어요. 2020 버전 최신 버전에서요. 자, 왼쪽 위쪽에 보시면 원래 하나였던 유니파이 카메라 툴이 이렇게 3개로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 있는 5빛 카메라 툴을 통해서 화면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봅시다. 자, 근데 병 레이어는 회전이 됐는데 글자 레이어는 회전이 안 됐어요. 이거는 글자 레이어들도 3D 레이어가 체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체크를 해서 이 시점 변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고요. 약간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벽, 오른쪽 벽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죠. 왼쪽 벽, 오른쪽 벽을 만들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고, 자, 지금 카메라 왜 안 돌아가나요?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이거는 지금 2020 버전 최신 버전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툴로 화면이 안 돌아가시는 분들은 결국은 카메라 레이어를 생성을 하시고서 그 다음에 시점 조작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왼쪽 벽, 오른쪽 벽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병 레이어를 2개 더 복사하셔가지고요. 병 레이어를 2개 더 복사하셔서 맨 아래쪽 벽은 이름을 뒷벽, 그 위에 것은 이름을 왼쪽 벽, 그 위에 것은 이름을 오른쪽 벽이라고 변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왼쪽 벽은 중심점을 요 왼쪽 끝에다가 맞출 건데요.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 툴을 이용해서, 자, 여기 있는 빨간색 화살표만 왼쪽으로 요렇게 옮기셔서 벽의 왼쪽 끝에 중심점을 맞춰주세요. 오른쪽 벽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벽은 여기 있는 빨간 색깔 화살표를 이렇게 움직여서 중심점을 오른쪽 끝쪽에다가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점을 움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문을 생각해 볼게요. 문에 보시면은 경첩이 요 끝에 달려 있잖아요. 그럼 이 경첩 따라서 문이 회전을 하죠. 그런 경첩 역할을 위해서 중심점을 이렇게 옮겨 놓은 거고, 이제 오른쪽 벽에 Y 로테이션을 움직이면 마치 문이 열리듯이 저 경첩 역할을 하는 중심점을 따라서 회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해서 오른쪽 벽은 Y 로테이션으로 마이너스 90도, 왼쪽 벽은 Y 로테이션을 플러스 90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왼쪽 위에 있는 5빛 카메라 툴을 이용해서 또 회전을 이렇게 해서 다시 정면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여기 있는 뭐 트랙 XY 카메라 툴 이용해서 뭐 이렇게 여기 있는 트랙 Z 카메라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겨줄게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좀 조작이 좀 번거롭잖아요. 그죠? 카메라 툴 조작이 굉장히 번거롭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단축키가 이제 C예요. C를 계속 누르시면, 지금 마우스 보이세요? C를 계속 누르시면 5빛
트랙 XY, 트랙 Z 카메라 툴로 계속 변경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단축키 C를 이용해서 편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잘 몰랐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줄 알았어요. 왼쪽에 그러니까 유니파이 카메라 툴이 아예 없어지고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가지고 왜 이렇게 이거 더 불편하게 만들었나 생각했었는데 이게 단축키가 있군요. Alt를 꾹 눌러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쓰던 유니파이 카메라 툴이 되는 거였군요. 제가 시대에 좀 뒤처졌네요. 최신판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Alt를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하면은 5빛 카메라가 되는 거고, Alt를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클릭하고 움직이면 평상시에 조작하던 트랙 XY 카메라가 되는 거고,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움직이면 트랙 Z 카메라가 되는 거였군요. 이거는 지난 버전하고 조작이 비슷하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더 편할 수 있겠어요.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점을 초기화하고 싶으시면 사실 카메라 레이어가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빈 공간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뭐 뉴에 카메라 꺼내시던지 아니면 위쪽에 레이어의 뉴에 카메라 꺼내시던지 하시면 되겠고, 프리셋은 50mm로 하시고 타입은 투노드로 해야 포지션,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관점이죠. 이렇게 두 개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OK를 눌러주세요. 네, 카메라 레이어를 꺼내줘야 우리가 바라보던 시점으로 초기화가 되는 거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또 시점을 계속해서 변경을 한다고 쳐도 여기 있는 카메라 레이어의 리셋을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그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일단 요 왼쪽 오른쪽 빈 공간이 안 보이도록 좀 당겨 놓긴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예제 영상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자, 예제 영상에서는 이제 뒷벽과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이 분명히 구분이 됐어요. 뒷벽, 왼쪽, 오른쪽 벽 구분이 확실히 되면서 굉장히 공간감 넘치는 연출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예제와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의 차이점은 뭐냐면, 요 뒷벽과 왼쪽 사이의 경계가, 그리고 뒷벽과 오른쪽 벽의 경계가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 있어요. 만약에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벽을 만든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벽을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뒷벽과 왼쪽 벽, 뒷벽과 오른쪽 벽을 구분짓는 음영값이 생겨 있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정확한 용어로는 앰비언트 오큘루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얘는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림자는 또 다른 속성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음영값은 앰비언트 오큘루전이라고 해서 물체와 물체가 맞닿았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음영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한 리얼함을 더 부각시켜 줄 수 있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프터 이펙트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2D 프로그램이라서 저런 앰비언트 오큘루전이라는 속성이 자연스럽게 생기진 않거든요.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벽 컴포지션으로 다시 넘어와 보세요, 여러분. 벽 컴포지션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요 가장자리를 좀 검게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컨트롤 Y 눌러서 검정 색깔 솔리드를 하나 만들고 이름을 앰비언트 오클루전의 약자 AO라고 지어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네모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왼쪽 끝에만 살짝 마스크를 줄 거예요. 왼쪽 끝에만 살짝 마스크를 주시고 마스크 페더 값을 쭉 올려서 부드럽게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마스크 오퍼시티 값을 좀 낮춰서 너무 어둡지는 않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요 정도 약간 보일랑 말랑하게 이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에는 보일랑 말랑하지만 메인에서 확인해 보면은 이제 조금씩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 AO 하나 복사해서 오른쪽 클릭 트랜스폼에 플립 호리존탈 해서 좌우 반전시켜서 이제 복사한 게 오른쪽에 갈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왼쪽, 오른쪽 둘 다 앰비언트 오클루전 표현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메인 컴포지션으로 가보시면 확실하게 왼쪽, 오른쪽 벽의 경계선이 구분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확실하게 이제 공간감이 느껴지기 시작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재생을 시켜보시면 이게 또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면 우리가 네온 사인의 빛은 밝혀놨지만 원래 우리가 현실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빛이 밝혀지면 벽들도 덩달아 이 색깔의 빛이 묻어서 밝혀져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3D 프로그램이었으면 그것도 자동으로 됐겠지만 애프터 이펙트는 애석하게도 뭐 왼쪽 뒷벽 오른벽이 뭐 자동으로 빛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또 만들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레이어를 컨트롤 D로 복사를 하시고 자,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레이어의 이름을 벽에 비추는 빛이라고 할게요. 벽에 비추는 빛. 굉장히 직관적으로 레이어 이름을 수정을 해주셔야 헷갈리지 않겠죠. 해서 얘는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적용을 해서 블러리스 값을 쫙 올려서 한 500 정도까지 블러리스 값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에 비추는 빛 레이어 자체를 또 2번 더 복사해서 3개로 만들어 주시고요.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탑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뷰로 가시면은 어떤 게 어떤 레이어인지 감이 잡히나요? 이게 왼쪽 벽, 이게 오른쪽 벽, 이게 뒤의 벽, 그리고 가운데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벽에 비추는 빛 레이어 3개가 있죠. 각각 뒤에 왼쪽 오른쪽에 얘네 셋을 붙일 거예요. 자, 일단 하나 요 파란 색깔 화살표를 잡고서 요렇게 뒤로 보내는데 이 카메라 툴이 좀 불편하네요. 이게 Alt를 누르면은 제가 이제 시점 요 화면 확대를 하려고 보통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굴리면은 마우스를 기점으로 해서 화면 확대가 되거든요. 근데 그 습관이 계속 제가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다른 걸 건드리게 되네요. 이거 조금 불편하네. 자, 벽에 비추는 빛 레이어를 뒷벽에다가 붙이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게 완전 붙이면 안 돼요. 완전 붙이면 이 벽에 파묻혀가지고 메인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빛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격은 살짝 떨어뜨려 놔요. 이 뒷벽과의 간격은 살짝 떨어뜨려 놓으세요. 이렇게 해두고 나머지 레이어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얘는 왼쪽에다가 붙일 거고요. 로테이션을 Y 로테이션으로 90도. 이게 2020 버전 최신 버전에서 기능이 좋아져서 여기를 잡고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전 버전에선 불가능하죠, 이게. 여기를 잡고 돌리는 게 전 버전에선 불가능한데 이번 버전에서는 이런 게 새로 생겼습니다. 아무튼 Y 로테이션을 90도 돌려서 이렇게 왼쪽 벽에다가 붙일게요. 근데 또 완전히 붙이는 게 아니라 간격을 살짝 두고서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벽에 비추는 빛 3 레이어의 로테이션을 뭐 90도,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주고 나서 요 화살표를 잡고서 쭉 오른쪽 벽에다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완전히 붙이진 말고요. 이렇게 해줬어요. 해서 이제 액티브 카메라로 돌아와 봅시다. 자, 그러면 왼쪽 뒷벽, 오른쪽 벽도 살짝씩 뭔가 색깔이 보이고 있고요. 얘네들도 블렌딩 모드를 어드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밝아졌죠? 재생을 해보시면 뭔가 자, 왼쪽 벽과 오른쪽 벽, 뒷벽이 빛나기는 하는데 이 깜빡거림이 같이 진행되고 있진 않아요. 그죠? 깜빡거림이 같이 진행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자, 벽에 비추는 빛 레이어 3개의 오퍼시티를 다 열어주시고 오퍼시티 컨트롤러에 아까 전에 이 슬라이더를 또 열어주시고요. 해서 다 익스프레션을 해서 슬라이더 컨트롤의 슬라이더에다가 죄다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네온빛 레이어와 벽에 비추는 빛 레이어들이 전부 다 오퍼시티 컨트롤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해서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깜빡거림이 잘 적용돼서 자연스럽게 불이 켜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질문이 하나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새로 생긴 아이콘을 움직이면 로테이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값이 변경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처음 봤네요, 방금. 오리엔테이션과 로테이션의 좀 정확한 뜻을 구분 지어드리자면 오리엔테이션은 직역하자면 방향이죠, 방향.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 해서 좀 주관적인 회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아래쪽에 XYZ 로테이션은 말 그대로 회전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동서남북 해가지고 이제 객관적인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XYZ 로테이션은 좀 객관적이게 레이어를 돌려준다라고 하면 오리엔테이션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우리한테는 항상 앞방향이 되는 거고 우리 뒤통수는 항상 뒷방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이어를 기준으로 한 이제 주관적인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오리엔테이션과 로테이션은 개념적으로는 이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회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쓰다 보면은 뭐 별로 크게 상관없어요. 뭐 이걸 쓰든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네온 사인 만들기에 대한 이런 레이어 설정은 전부 다 끝이 났고요. 이제 카메라 워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의 트랜스폼에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와 포지션 바라봐 주시고요. 이것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건 관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가 뭘 쳐다보고 있냐, 이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포지션은 말 그대로 카메라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거고요. 이거 둘 다 여기 있는 카메라 툴을 이용해서 수치값을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카메라 툴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수치값을 조절을 해서 모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제 영상하고 좀 똑같이 해볼게요. 자, 1초에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와 포지션의 키프레임을 찍으시고요. 여기 있는 트랙 XY 카메라 툴로 글자가 화면 가운데에 올 수 있게끔 조절 좀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1초에 찍힌 키프레임은 수정이 되었고요. 1초 15프레임 가서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땡겨서 확대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화면이 당겨지면서 카메라가 줌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점을 좀 꺾는다고 해서 이 뒤로 가서 뭐 바로 이렇게 회전해버리고 이러면은, 이렇게 바로 회전해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진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당겨져서 바로 회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지고 나서 좀 진득하게 얘를 보여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2초 15프레임 정도 와서 최근에 찍어놨던 키프레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1초 15프레임에서부터 2초 15프레임까지는 수치값의 변경이 없으니까 모션이 진행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진득하게 요 멈춰있는 화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제 조금 뒤로 가서 시점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깥이 보이지 않도록, 바깥에 검은 배경이 보이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재생을 시켜보면 수치값이 바뀌는 이 구간에서는 움직이게 되고, 수치값이 바뀌지 않는 이 구간은 멈춰있게 되고, 수치값이 변하는 이 구간에서 또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기 있는 수치값과 여기 있는 수치값이 똑같은데 이 사이에서 절대로 움직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하는 질문들이 꽤 많거든요. 굉장히 희귀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고 해결법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앞에 찍혀있는 키프레임과 뒤에 찍혀있는 키프레임의 수치값이 똑같은데도 모션이 뭔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프를 봤을 때 F9번 누르지 않고 그래프 들어가는 이상은 이렇게 직선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살짝 곡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뭘 잘못 건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곡선으로 바뀌어 있는 그 그래프를 다시 직선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문제가 생긴 키프레임들을 전부 선택을 해서 오른쪽 클릭하고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라는 항목에 들어가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가운데 항목에 오토 베지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자동적으로 곡선을 만들든지 뭐 자동적으로 직선을 만들든지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게 오토라고 되어 있으니까 컴퓨터가 지알아서 분석을 하고 지알아서 계산을 하느라고 오류가 생길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메뉴를 리니어로 해주시면 아까 그 그래프가 직선 형태로 변하면서 수치값이 똑같은 키프레임들 사이에서는 모션이 진행되지 않게끔 수정이 돼요. 이거 여러분 정말 잘 알아두세요. 정말 좋은 팁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드리자면 앞에 찍혀있는 키프레임과 뒤에 찍혀있는 키프레임이 똑같은데 중간에 모션이 일어난다. 그러면 키프레임들을 전부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 들어가서 가운데 있는 속성을 리니어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제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확대가 되었고 이렇게 시점 변경이 되었고 이것도 이제 좀 느긋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4초 정도 가서 원래 찍혀있던 키프레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여기에서는 가만히 멈춰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한 4초 15프레임쯤 가서 시점을 또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자, 확대가 되고 멈춰 있다가 요렇게 돌아가고 멈춰 있다가 요렇게 돌아가고 그죠? 이것도 이제 좀 멈춰 있어야 되니까 5초 15프레임쯤 가서 최근에 찍어놨던 키프레임을 복붙해주고 뒤로 가서 이제 원래 시점으로 돌아올까요? 리셋 한번 눌러서 다시 정면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당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6초 와서야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카메라 레이어를 따라서 시점이 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뭐 가속도 감속도 줘야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가지 많은 팁들과 함께 공간감 있는 연출을 해봤습니다. 중간중간 굉장히 텐션이 업돼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커지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부담감 없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알찬 수업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